네, 역시나 오늘 국내 증시 FOMC 영향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고환율 시장에서 인정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환율은 상단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을 마켓 일타 강사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 빛날 모멘텀을 가진 종목도 어떤 걸 소개해 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엠뱅골드 신광선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네. 오늘 뭐 장 초반부터 국내 증시 FOMC의 여파가 네.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좀 줄여나가고는 있는데 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바닥을 찾은 걸까요? 상대적으로 되게 강하죠. 사실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FMC를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닉 티멘하우스의 그런 보수적 의견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좀 중요하게 또 미국장이 한 3년 만에 이렇게 하루 낙폭을 크게 키운 적이 없었다라는 식으로도 뉴스가 좀 보도됐었고 네. 저는 이제 뭐 이게 찐바닥이냐라고 뭐 물어보시면은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알지 않을까 오히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바닥으로 보신다면서요. 바닥이요? 네, 바닥으로 좀 보고 있어요. 바닥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V자는 항상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싸다 안 싸다에 대해서 밸류를 측정하는 거는 뭐 여의도에 계신 애널리스트 분들도 계시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투자분들 다 반응을 하실 건데 뭐 만약에 싸다고 생각하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외국인 오늘 또 팔거든요. 어제 하루 정도 매수했다가 다시 또 이탈 나오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근데 기관금융투자마저도 수급적인 부분에 도움을 안 주는 현재 지금 행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안 싸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팔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 뭔가 조금 안타까운 날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자료 보면서 시작할까요? 결국에는 FOMC 얘기일까요? FMC 얘기는 뭐 이전 뭐 아침부터 뭐 하루 종일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굳이 설명해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단 하나의 사진으로 FMC의 결과물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바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제 월스트리트 편집 저널에서 발췌한 그림인데 보시면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보고 있고요. 네. 매파, 그러니까 갑자기 매파로 돌변한 파월이 매를 타고 가는 듯한 뭔가 판타지 같은 느낌의 약간 이제 AI 그림을 가지고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나온 이제 기사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트럼프는 계속 금리 인하를 이전에서도 계속해서 주장했던 인물인데 파월이 약간 또 다시 한번 뒤통수를 치는, 얼마 전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파월 본인이 임기 때는 자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는데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또 뒤통수를 또 때리는 약간 이런 경우의 그림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그럼 저는 네. 이 사진을 보고 지금 해주신 설명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4번에서 2번으로 네. 금리 인하 축소했잖아요, 네. 횟수를.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된 이후에 그러면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린 결말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딱 이거를 주목하는 것 같아요. 쟤네들 또 둘이 또 임기 때 들어갔을 때 또 싸우겠구나. 또 불협화음이 나오겠구나. 뭔가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가셔야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강한 발언은 딱 이것입니다. 인터뷰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국민과 약속한 2%대 목표치를 계속해서 나는 임무 수행을 하겠다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낙폭이 더 커지는 이 모습이 좀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록 미국 시장이 지수는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섹터는 또 살아있던데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증시 얘기보다는 네.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테마죠, 양자 테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핫했던 테마였는데 지난주부터 이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릴 텐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엑스게이트가 우리나라의 양자 관련주의 대장 역할을 좀 했었는데 지금 주가 이게 미국에서 이제 양자 관련주 이제 대장들만 딱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세 종목만. 지금 이제 보면은 거의 상승률이 우측에 이제 상승률 퍼센테이지인데 거의 무려 주가가 4배에서 5배 정도가 올라갔다. 미국 쪽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 이제 양자 관련주가 있는데 대표적인 세 종목을 좀 들고 나왔고요.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어제도 사실 이런 양자 관련주들이 레게이팅 컴퓨팅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한 20% 넘게 막 급등이 나오다가 결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FMC 결과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극대화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FMC 결과가 나오기 전에 흥미로운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온 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양자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바로 이 시트론 리서치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주의하라. 재무가 상당히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고 부풀어진 경우가 좀 있다. 물론 이제 양자 관련주가 뭐 돈을 언제 벌지가 사실은 좀 미지수긴 한데 뭐 대부분 이제 한 2028년, 29년도 정도 되면 돈을 벌 거다 이런 얘기 있어서 사실 재무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좀 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시트론 리서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투자 주의를 냈는데 이 시트론 리서치가 왜 유명하게진 이 계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론 리서치가 통상 이제 공매도 전문 리서치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공매도를 때리지 않는 기업입니다. 이에 관련돼서 보고서를 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 4년, 5년 정도의 데이터를 통해서 주요 공매도 성공 사례라고 좀 보고 있는데 밸리언트 제약 그리고 이전에 이제 루악 커피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계 관련된 이제 회사인데 이제 상장 폐지됐었죠. 그 니콜라 그리고 게임스탑 굉장히 아실 것 같아요. 거기 쇼피파이 관련된 부분들 이쪽에 대한 이제 공매도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상당히 주가들이 대부분 마이너스 반토막 이상이 좀 났던 이 경우가 좀 있었다. 한 가지 이제 시트론 리서치가 한 가지 실패한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테슬라였어요. 테슬라를 대선 전에 공매도 레포트를 내고 대선 이후에 완전히 그냥 당해버렸죠. 뭐 그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이걸 좀 봤을 때는 이 시트론 리서치가 물론 이제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양자 관련주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라는 보고서가 나온 만큼 우리도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서도 양자 관련주들을 우리가 뭔가 올라간다고 막 쫓아가는 이런 매매를 네. 좀 삼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주의 의견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퀀텀 컴퓨팅은 미국 장에서 간밤에 50% 넘는 네. 급등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제가 생물보안법 얘기를 뭐 투자텔에서 좀 전해드렸는데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는 움직임이 여기서 또 확인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우리가 조금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는 차원에서는 결국 이제 제2의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또 제기될 가능성들은 뭐 누구라도 다 알고 있겠는데 실제로 이제 그 관련된 사례들이 이제 어제 뉴스를 통해서 보도됐었거든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바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정용 라우터기이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들 그 집에서도 지금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이제 모뎀 위에 약간 이제 주파선처럼 이렇게 꽂아 있는 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라우터라는 기기인데 요거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 미국의 한 300만 가구에 거의 다 지금 이제 중국산이 지금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 행정부에서 금지를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미국 장에서 상당히 강했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었어요. 바로 넷기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네트워크 장비하면은 뭐 시스코 시스템즈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떠올리실 텐데 아예 이 미국의 넷기어라는 기업이 장중에 24% 정도 넘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가정용 홈 네트워크 장비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종목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통신 쪽에서 전력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미국발 관련된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통신주를 오늘 한 종목에 편입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요. 잠시 뒤 그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테마 쪽에서 우리가 애쓰지 말고 네. 미중 갈등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섹터 안에서 종목을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통신장비주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국내 뭐 수많은 이제 통신 장비 업종들이 있고 20년도에 5G 테마가 불면서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네. 최근에 지금 바닥에서 이제 겨우 이제 바닥 잡는 거 아니냐. 근데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막 반복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뭐 이게 고점을 넘어갈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상승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관련주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요 6글자입니다. KMW라는 종목을 한번 클릭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참 소외받았던 섹터가 이 섹터가 아닐까 맞아요. 싶은데 정말 네. 오랜만에 방송에서 맞습니다. 섹터 얘기를 듣네요. 네, 뭐 앞서서도 아마 그 뭐 솔리드라든지 뭐 네. 이런 종목들, 이노와이러스 뭐 이런 종목들, HFR 뭐 이런 종목들이 장 초반에 좀 강세를 좀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실제 찐 수혜주는 저는 KMW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에 대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중계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미국향 매출 비중이 대략적으로 62% 정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거를 안 쓰게 되면 우리나라 쪽인 이 KMW 거를 사용할 가능성은 조금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중국산 통신 장비죠.
라우터 관련된 부분들 가정용 사용 금지 검토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교체하는 비용만 무려 30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뉴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장이 조금이라도 뭔가 보합세로 돌아서는 모습 나오면 바로 한번 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인데요. 재건주로서의 역할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제렌스키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이라든지 크림반도 국토 수복이 어렵다고 이제 인정을 하면서 재건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가셔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통신망 재건 수혜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제 바닥에 있었던 섹터이자 네. 종목이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어찌보면 이게 5G 관련주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은 코스피 증시가 2,0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은 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바닥권이고요.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거래량이 이제 11월 7일 날 좀 들어오면서 미국발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났고 반등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릴게요. 9,800원 선, 그러니까 1만 원 선 근처까지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7,8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지만 장기 이동 평균선인 12,000원까지도 시세가 좀 분출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점 KMW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종목은 KMW였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 후에 무료 방송하시나요? 네, 오늘 3시 50분에 여러분 너튜브에 신광섭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요. 미국장이 이제 3년 만에 이렇게 최대 낙폭을 하루 만에 키운 날이다. 이게 어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죠. 미국이 좀 탄탄했는데 미국 시장부터 국내 증시까지의 지수 반향성 관련된 이야기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3시 50분 너튜브에 신광섭 주식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 인뱅골드 신광섭 매니저는 여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